2023년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이죠. 여러분이 1차를 통과하시고 2차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출문제와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 여기는 41번 이렇게 돼 있죠. 이 41번이나 1번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1번 국토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 자, 이걸 줄이면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 자, 법령이란 말은 이런 법률과 명령을 합한 개념이죠. 법률과 명령. 그리고 이 명령에는 뭐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1번 맞죠?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사방이란 말은 뭐냐면 토지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을 사방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자, 이때는요 아주 지금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3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거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포함된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기간은 2년.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2번 국토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부터 골라봅시다. 1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당의 형질 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 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번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때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보건 사업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4번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 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이때는요 건폐율을 완화하는 대상입니다. 건폐율을 완화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답은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 해서, 자, 티켓에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 있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도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11개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답은 2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2번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 2번.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 자 이게 틀렸죠? 전체 면적의 50%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50% 이상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한다. 5번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포함된다. 답 2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장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걸 두 글자를 따면 입지기산 이렇게 동사 날 수 있습니다. 5번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이것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 5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자 실효란 말은 여기 있죠.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가 실효란 뜻입니다. 공통된 숫자 옳은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의 한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자 우리 다음 날을 한자어로 이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길. 그래서 다음 날 또는 이길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을 잃는다. 이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 효력을 잃는다. 자, 답은 3번입니다.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집단 취락지구. 자, 취락이란 말은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취락이라고 그래요. 그럼 집단 취락지구는 자 어느 지역 아닐까요? 자 이것은요 개발 제한 구역 아닙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집단 취락지구. 여러분들은 집단 취락지구 하면 아 이거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그리고 공업기능 그리고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법에 규정이 없는 겁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법에 규정이 없다. 첫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자, 요거 규정이 있죠. 그리고 2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는 자, 우리가 보통 역세권 이런 말 쓰죠. 자, 지하철역 근처 역세권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역세권 지구로 지정된 지역. 근데 이거는요, 규정이 없어요. 2번은 규정이 없다. 3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구역. 4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자, 전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2번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답 2번. 49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자인 시장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구역이에요. 개발이 끝났다. 개발이 완료된 구역이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2번 맞고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5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중복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중복 지정은 되지 않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 지정은 되지 않는다. 틀린 것은 5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입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기억,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조언 맞죠? 니은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심의. 자, 심의도 하고 조언도 하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답 5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의 출입, 타인 소유 토지에 출입하는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적인 사업 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7일 전, 이거 중요하죠.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돼요. 통지해줘야 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자가 되어 있는데요. 동의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번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자, 우리 일몰 후에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답니다. 없다. 4번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돼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5번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이것은 2년입니다. 2년. 2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번 5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있는데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보통 LH공사라 부르는 거 있죠. LH공사. LH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면 이때는요 동의가 요건이 아니에요.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3번 다 틀렸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견 들어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네요. 5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시행할 수 있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비례율 공식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비례율 공식은 종전가의 합계 분의 조성된 토지나 건물의 합계에다가 사업비를 뺀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공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종전가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종전가의 합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지 전에 토지 건축물의 평가합 합계가 500억이잖아요. 그렇죠? 500억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토지나 건물의 합계. 자, 이거 세 번째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 합계가 1000억입니다. 1000억 빼기. 그 다음에 사업비. 총 사업비가 250억이 들었죠. 250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분의 750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150%입니다.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원형지. 1번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공장부지입니다. 공장부지. 이때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다.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 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정하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해요. 그래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있습니다. 5번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이거 틀렸죠?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번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에요. 1기역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우리가 집행유예 기간, 이것도요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잖아. 자, 기간이 경과하잖아. 지나버리죠.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든.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이 사람이요 다른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 변경. 이 공고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경미한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받을 필요 없습니다. 디귿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리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대의원회, 그리고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맞네요. 따라서 답은 기역과 리을.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법입니다. 대신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 범위 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실시 설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공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성된 토지의 분양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5번 토지상한채권의 발행은 아닙니다. 답은 5번 되겠고요. 57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자, 답은 4번입니다.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답 4번.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 토지의 강제적 교환이죠.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 청산금입니다.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있답니다. 3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4번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입니다.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 정비기반시설이란 말은 정비사업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 자, 전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아니죠.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양자의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인데, 자, 우리 통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공고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요, 이때는 통지와 공고 공통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에 대한 권리신고 방법, 요거는요, 요때는 공고를 합니다. 분양신청서는 통지입니다. 통지.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요것도 통지죠. 그렇다면 통지와 공고를 양자 모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기억,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 변경.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먼저 1번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청산금의 징수, 지급 방법, 절차. 자, 이것은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과반수의 찬성. 5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자, 이때도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답은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 비율 이거 아닙니다. 권리지분 비율이 아니고 점용 예정 면적 비율입니다. 점용 예정 면적 비율, 점용 예정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등이 정합니다. 2번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됩니다. 3번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 비용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가 착수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답 3번이네요. 4번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가 아니고 이것은 연도별입니다. 1년. 연도별로 산출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5번 시장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이건 분기가 아니고 연이회 1년에 2번 연이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62번의 답은 3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기 보기 보니까 3번밖에 없네요. 저기가 4번하고 5번을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4번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연이 될 수 없다. 자, 이걸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넣고 5번은요.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권위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답니다. 자, 이게 빠져버렸네요. 죄송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63번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죠. 1번 맞고.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고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틀린 것은 2번. 3번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 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맞고요. 5번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권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는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4번과 5번은 자 우리가 이걸 추가해서 넣어서 보겠습니다.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번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답은 1번. 6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입니다.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1%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여기도 3개월간이죠.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입니다. 답은 1번.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1번.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2번.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 3번.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그리고 해당 주택의 시공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번. 무단 거주가 아닌 입주 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4번. 67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주체가 광고를 내는 경우에요.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기업,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광고해야 되죠.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광고해야 됩니다. 근데 설립 인가일은 아닙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도 광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68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건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 다음 리을.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기억보세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이거는 주택법에 따른 거예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주택법의 요건이에요. 따라서 니은디귿 리을 답은 4번입니다.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이때는요 등록이 필요 없죠.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번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와 공동, 이 국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입니다.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했어요. 등록증을 대여하면 이거는요 영업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등록 말소입니다. 필요적으로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5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 계획 승인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답은 3번.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 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해요. 3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 요거는요 복리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입니다. 부대, 딸려있는 부대하는 시설, 부대시설. 5번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하지요. 답은 4번. 32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가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안전진단 요청, 대수선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돼요. 틀린 것은 5번. 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성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이 기역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입니다. 그럼 여기 2번, 3번, 4번이 다 되겠죠.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입니다. 를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 4번 남았죠?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입니다. 제외다. 따라서 답은 3번.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 이것을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 이는 건축물의 용적률입니다. 답은 1번. 73번 갑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 영업소. 이 자동차 영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인데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 그 용도 전부를 노래연습장, 이 노래연습장도 자, 이것도 제2종이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2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노래 연습장으로 바뀔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답은 4번입니다. 7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해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 그 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13m 이상 맞죠? 처마 높이는 9m 이상입니다. 7m 아니고 9m 이상. 그리고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 그래서 13m, 9m, 10m, 13m, 9m, 10m입니다. 답은 3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인데요. 그런데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뭐가 있냐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데 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입니다. 전시장은 제외입니다. 제외. 전시장 그리고 동식물원 제외, 전시장 제외, 동식물원 제외. 자, 이것은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리고 2번에 무도학원, 3번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 4번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5번 업무 시설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모두 출구를 설치해야 되죠. 출구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우리 용적률 구하는 공식 해볼까요? 자, 이것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지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대지 면적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1500. 그럼 요거는요, 일단 1500 되겠고요. 자, 이제 연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각 바닥 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 중에서 500은 주차장이고, 나머지 500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러면 요 1층은, 지상 1층은 500만 해당사항이 있겠죠. 500. 그 다음에 2층부터 11층까지, 2층부터 11층까지는 저 모두 몇 층입니까? 10층이죠, 10층. 10개의 층이다 이 말이에요. 10개의 층이고,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이라 그랬잖아. 10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00제곱미터죠. 10,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500제곱미터 있죠? 요 두 개, 10,00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두 개가 있고, 근데 지하 1층 보니까 1종은 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층과 지하 2층, 3층은 주차장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해당 사항 있는 것 연면적은 여기 500에다가 만을 더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700%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78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자, 이것은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입니다. 답은 5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입니다. 숫자로 옳은 것이에요. 자, 먼저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병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3월 이상 국외 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닌 거예요. 자, 위탁 경영, 자, 선거에 따른 공직침 작용할 수 없다. 이거 위탁 경영 됩니다. 병역법 징집 소집 위탁 경영 됩니다. 그리고 청산주 위탁 경영 됩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위탁 경영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위탁할 수 있죠. 일부를 위탁할 수 있지만 전부 위탁은 아니에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40문제 푼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동산 공법 2023년 34회 부동산 공법을 보셨습니다.